KF-21이 이른바 양산 완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는 이 전투기가 더 이상 시험 성격이 강한 개발 기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준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뜻합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능 시험과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KF-21은 이러한 시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큰 일정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군 인도 일정이 더 이상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뤄질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공기 성능 시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투기 개발 사업 전반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속도와 기동 성능만으로 평가되는 장비가 아니라 센서 운용 정확도, 항법 신뢰성, 비행 제어 특성, 조종사 부담도,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시험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구조 수정이나 일정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산과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두고 기체 구조와 장비 구성을 설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즉 공군 인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운용 측면에서의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제 KF-21은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부대 편성과 작전 계획 안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종사 전환 교육 일정, 정비 인력 배치 계획, 부대별 운용 시나리오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개발이 2단계에 도달하면 기술적 성공 여부를 넘어 공군 전체 운용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시험과 검증 과정에서 현실적인 운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입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업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 조건을 한 번에 반영하려다 시험 일정이 크게 늘어지거나 양산 단계에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초기 배치 기체는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하도록 운용되었고 완전한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KF-21은 단계별 목표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춰 성능 확인과 시험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가운데에는 성능 시험이 장기화되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수년 단위로 밀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나 장비 간 연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양산 일정이 계속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운용국은 노후 기체를 계획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했고 전력 공백에 대한 부담과 유지 비용 증가라는 이중의 압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있으며 시험과 양산 준비가 비교적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양산 완성 단계 진입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단순한 시제 제작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반복 생산을 전제로 한 공정 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품질 관리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부품 공급과 조립 과정이 실제 운용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KF-21은 이러한 과정을 국내 업체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이 이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양산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제한적이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기술적 부담과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실전 배치 단계에 접근하고 있고 이는 국내 항공산업과 공군 운용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이 양산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흐름은 단순히 한 기종의 개발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 전투기 개발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간은 시험 비행이 끝난 이후 실제 양산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개별 기체의 성능보다 동일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 품질과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KF-21은 이 구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항공산업 전반이 단순 제작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공군 인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보유 대수를 늘리는 장비가 아니라 주변 안보 환경과 연계해 운용 개념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KF-21이 실제 부대에 배치되면 기존 전투기들과의 역할 분담, 임무 영역 설정, 작전 반경 운용 방식까지 함께 재정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군이 단기 대응 위주의 전력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전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로는 시험과 양산 준비 과정에서 국내 기술 축적이 단절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체 구조 설계, 비행 제어 특성 조정, 장비 통합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단순히 현재 기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개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발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양산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기본적인 성능 조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초기 배치 물량이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하도록 운용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도입국은 완전한 전력화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제한된 전력만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입 비용 대비 효용에 대한 내부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후속 물량 도입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KF-21은 시험 단계에서부터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점검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 완성 단계 진입은 방산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체 제작뿐 아니라 부품 공급 안정성, 품질 검사 기준, 생산 일정 관리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KF-21은 국내 업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며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단순 하청 구조가 아닌 협력 기반의 생산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지 보수와 성능 개선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국뽕 요소를 과하지 않게 짚자면 KF-21이 2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완성도와 관리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KF-21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양산 완성 단계에 진입했고 이는 국내 항공산업과 군 운용체계가 함께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실제 공군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 2단계에서 축적된 경험은 운용 안정성과 향후 개량 속도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투기를 외부에서 도입해 사용하는 구조와는 다른 흐름이며 국내에서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방산 전문 매체들이 한국의 KF-21 전투기 추가 도입 계약 소식을 주목해 다룬 이유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추가 주문을 넘어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안정적인 양산 구조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KF-21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이미 계약된 1차 물량과 합쳐 총 40대의 양산이 확정됐다는 점은 국내 방산 산업의 신뢰도와 사업 관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이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전한 사실은 KF-21이 더 이상 국내 시험 단계의 전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확보 수단이자 잠재적 수출 후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추가 계약의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 담긴 의미에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시제기 개발 성공이 아니라 양산 물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는 점입니다. 초기 계약은 정책적 판단과 상징성이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철저히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정 준수 여부, 제작 안정성, 성능 검증 결과, 향후 개량 여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추가 계약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의 40대 양산 확정은 이미 여러 차례 내부 검토와 판단을 통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이 계획된 궤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40대라는 물량은 공군 운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체가 확보돼야 조종사 양성, 정비 인력 배치, 부대 운용 계획이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기체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훈련과 실전 운용이 분리되기 어렵고 기체 가용률 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합니다. KF-21은 추가 물량 계약을 통해 이러한 제약에서 한 단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공군이 하나의 기종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며 전술과 운용 개념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투기 한 대 한 대를 확보하는 개념에서 하나의 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양산 확대가 개발 일정의 혼란이나 성능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경우 초기 양산 단계에서 반복적인 결함 수정이나 장비 구성 변경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 단가가 상승하고 추가 물량 계약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KF-21은 시험 비행과 성능 검증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주문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개발 초기부터 실전 운용을 전제로 장비 구성과 제작 체계를 설계해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부정적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별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부 서방권 전투기 사업에서는 양산 단계 진입 이후 예상치 못한 성능 조정 문제와 유지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운용국들이 도입 물량을 줄이거나 일정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장비 구성 변경이 반복되면서 제작 체계가 흔들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운용국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기체 수를 확보하지 못해 훈련과 작전 운용 모두에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흐름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 계약을 통해 전력 규모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40대 양산 확정은 국내 방산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물량 이상의 양산이 보장되면 제작사뿐 아니라 협력 업체들 역시 중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축적을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조립 라인과 시험 인프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동되면서 품질 관리 기준과 제작 숙련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KF-21 추가 양산 계약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 사업이 더 이상 단발성 전투기 확보 사업이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 확보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진짜 난관은 시제기 제작이나 초기 양산이 아니라 그 이후 물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느냐는 부분입니다. 추가 계약이 자연스럽게 체결된다는 것은 해당 기체가 성능과 일정,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의 2차 양산 계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공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이번 추가 물량은 장기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KF-21은 단순히 노후 기체를 대체하는 보조 전력이 아니라 향후 공군 전투기 전력 구성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체 수가 확보되면 조종사 훈련 체계와 정비 인력 운용 방식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체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훈련 부족, 가용률 저하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동일한 기종을 장기간 운용하면서 전술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작전 효율성뿐 아니라 전력 유지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의 강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통제 가능한 장비 구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장비나 무장 연동 체계가 외국에 종속돼 있어 개량이나 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장비 성능 개선이 늦어지거나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춘 조정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면 KF-21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장비 구성 비율이 높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추가 양산 계약은 이러한 구조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부정적인 사례는 이 지점에서 더욱 대비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서 반복적인 성능 보완 작업에 들어가면서 실전 배치가 계속 늦어졌고 그 사이 전력 공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제작 단가가 초기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추가 물량 확보를 포기하거나 도입 대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체 수 부족으로 인해 훈련과 실전 운용 모두에서 제약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도입 효과 자체가 희석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흐름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계약을 통해 전력 규모를 계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추가 양산은 의미가 큽니다. 방산 산업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간 반복 생산 경험이 훨씬 중요한 분야입니다. KF-21의 추가 물량 확정은 조립 라인과 시험 인프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품질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국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KF-21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공군, 제작사, 협력업체 간의 소통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요구사항이 제작 과정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험과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전투기 도입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외국 기체의 경우 제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량 일정이 조정되거나 소규모 운용국의 요구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F-21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기체인 만큼 공군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추가 양산은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의 시선이 KF-21의 양산 진행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해당 기체가 실제로 안정적인 생산과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추가 양산 계약은 KF-21이 실전 배치 가능한 전투기로서 현실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는 향후 수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방산산업이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국가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룡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차세대 한국형 대함 미사일인 해성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터보팬 제트 엔진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순항 엔진 개발 기업 간의 기술 협력과 군사 기술 공유가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엔진 기술은 해성 미사일 개발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대함 미사일 해성은 러시아 R-95TP-300을 참고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시된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1차 시험 발사보다 한 단계 발전한 2차 발사에서는 1단 분리와 탄두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으며 이후 분리된 탄두가 극초음속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5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극초음속 순항 램제트 엔진을 직접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미사일 추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억측을 제기하며 평가절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부터 중국 둥펑 계열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까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성능과 개발 속도를 확인하면 이러한 비난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핵탄두를 운반하는 ICBM의 단계 분리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순항 속도만 해도 마하 9에 달하고 순간 최고 속력은 마하 1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ICBM급 에너지를 갖춘 무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확보한 기술 중 핵심은 약 50톤급 출력을 내는 군용 엔진을 4기 묶어 200톤급 클러스터링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단, 2단, 3단 추진체를 연속 점화해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미사일 강국이 갖춰야 하는 핵심 기술로 한국 역시 독자적으로 대륙간 극초음속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 R-95 엔진에서 축적된 설계 부품 시스템 운영 경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 방산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대함 미사일의 원천 기술 일부를 이전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SS-760 로켓 엔진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해성대함 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초기 동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국산화 압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기술 확장 과정에서 터빈 블레이드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100%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750K 엔진입니다. 750K 엔진은 단순한 대체품을 넘어서 한국형 램제트 엔진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기술은 장차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미사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순항속도 마하 9급의 3세대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는 적대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적 대함 무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과 방산 기업들의 기술 협력을 볼 때 현무 미사일 체계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첨단 무기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과거의 무기들을 단기간에 구형화해버릴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 전투기는 새로운 합동 편대 운용 개념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유무인 복합 비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 소식이 또 한 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새로운 성과를 공개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지와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은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수행할 한국형 무인 전투기 관련 개발 진척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앞으로 KF-21 보람의 한 대가 KUS 계열 무인기 4대를 통제하는 새로운 편대 개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도입되면 단 한 명의 조종사만으로도 대규모 전력에 준하는 유무인 복합 편대 운용이 가능해지고 한 편대가 투사할 수 있는 무장량은 기존 대비 최소 4배 이상 늘어나며 작전 반경 또한 2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이는 카이가 과거 공개한 KF-21 블록3 미래 발전안에서 핵심 요소로 설명된 개념으로 향후 한국형 유무인 전투 체계의 중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